수면의 과학. 어떤 종류의 매트리스와 베개가 가장 좋을까?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낸다면 잘 맞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찾는데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24시간에 3분의 1이면 8, 3, 8이 24, 8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죠. 기상이 했을 때를 떠올려보자. 어깨나 허리가 아팠던 적은 없는가? 너무 덥지는 않은지 혹은 어떤 자세를 깼는지 도 떠올려보자. 옆으로 누운 자세, 등을 바닥에 누운 자세, 엎드려 누운 자세 모두 매트리스를 고르는 기준은 같다. 척추, 목이 일자가 되어야 하고 받치는 힘이 단단하며 엉덩이와 어깨 등에서 맞닿는 부분이 눌리지 않고 편안한 매트리스가 이상적이다. 매트리스 충전재는 메모리 폼, 스프링, 젤, 라텍스, 다층 구조의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등 다양하다. 부드럽고 푹신한 소프트부터 딱딱한 엑스트라 폼까지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다. 오소피닥 제품은 몸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킨다. 메모리 폼은 신체의 골고루 따라서 형태가 잡혀서 피부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지만은 척추가 무너지는 단점이 있다. 하이브리드는 매트리스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힘과 편안함을 둘 다 충족시킨다. 양모나 젤과 달리 폼과 라텍스는 체열을 가두는 데 배경기 때 숙면을 취하도록 돕는다. 하이브리드 스프링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쌓여있는 포켓 스프링, 폼, 신체 부위에 따라서 받쳐주는 힘이 다른 매트릭스는 뒤척여도 움직임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베개의 경우 등을 바닥에 대고 정자세로 자는 사람은 머리를 앞으로 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중력 이불이 수면에 효과가 있을까? 중력 이불은 속에 고스리 알갱이를 들어있는 이런 것이다. 수면에 도움이 될까? 어떤 것이 무게가 주는 압박감은 어떨까? 불면증, 인지행동치료가 수면에 도움이 될까? 불면증 인지행동의 치료 원리는 침대와 잠을 떠올릴 때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불면증 인지행동, 대개 수면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불면의 주범인 취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는 총 5가지로 분류되는데 여러 치료 방법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억지로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잠이 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도록 불면증 환자의 행동을 바꾸는 데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치 후에 수면장애가 재발하기도 한다. 이전에 배운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 테크닉을 다시 적용하면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다.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 긴장 완화 전략, 낮 시간에 응용할 수 있는 전략과 취침 시에 유용한 테크닉을 다양하게 익히고 수면 제한은 지구 통제, 올바른 수면 위생은 보름달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수석이 등한 보름달 호기심의 대상, 전설 속의 늑대 인간은 범죄율을 증가, 수면장애, 심지어 정신 이상에 일어나는 온갖 현상의 원인으로 보름달이 지목되고 있는 것 있다. 실제로 미치광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루나틱은 약간 미친 것 같은 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루나티쿠스에서 파생되었다. 자연현상의 경우 달의 리듬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보름달이 뜨면 지구의 중력이 증가하면서 조습간만의 차가 가장 크다.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불가사의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원인이 되어 보름달과 수면 부족 사이에 연관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훨씬 더 간단한 이유는 저 확증 편향 때문일 수도 있다. 확증 편향이란 새로운 정보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할 때 더욱 쉽게 수용하고 기억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잠을 설칠 때마다 보름달이 뜬다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달의 초자연적인 현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달 또한 강원이다. 빛은 기상 반응을 촉진하므로
밤이 되면 인공 조명을 쓰지 않은 곳의 경우에 보름달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름달 때문에 잠을 설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반대로 밤이 어두운 시골 지역 주민이라면 잘 때 커튼을 쳐야 보름달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영향을 미칠까? 모든 형태의 빛은 잠이 드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수면과 기상에 있어서 빛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블루라이트가 생체 시기에 혼란을 가져올까? 앞서 살펴본 증거를 바탕으로 밤 시간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인해서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내가 낮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이론이 점점 그것이 그렇다는 거죠. 착각에 빠진 내가 졸음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또 자연적인 수면을 방해해서 분비가 안 된다는 거죠. 가설적으로 가능한 주장이지만은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매우 적을 뿐더러 생체에 밝지가 않다. 블루라이트 수면 리듬에 비치는 자연광의 영향력을 따라잡지 못한다. 한밤중에 스마트폰을 잠시 사용한다고 해서 몸이 아침이라고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 충분한 양의 자연광에 노출되므로 디지털 기기 블루라이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쇄된다.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해서 빛을 많이 쬐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미 수면 기상 주기를 조절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왜 겨울이 되면 수면 시간이 길어져야 할까? 점점 해가 짧아지고 어둠이 빨리 내리기 시작하면 온몸이 쭉 처지고 아침마다 아침 대비에 몸을 웅크린 채 가만히 있고 싶은 기분이 든다. 겨울이 찾아오면 필요한 수면량이 늘어난 것과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가 있다. 인류는 빛을 빌어줘서 생체 시기에 영향을 주는 외부 신호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차이트 계보라고 한다. 겨울에는 해가 짧아지고 햇빛 밝기가 어두워진다. 이는 정상적인 수면 주기의 타이밍을 엉망으로 만들고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계절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특히 가을과 겨울로 넘어갈 때 큰 어려움을 겪는다. 많게는 5명 중에서 1명이 재발하는 우울증인 계절성 정서 장애 증상을 하나 이상 경험한다. 가벼운 증상은 겨울철의 우울증이라고 한다. 계절성 정서 장애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지가 않다. 겨울을 견디는 저자 자연 햇빛을 최대한 활용한다. 평소 수면 기상 루틴을 규칙적으로 지킨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광선 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계절성 정서 장애 치료법이다. 광선 공간을 정돈하고 적합한 친구를 준비하고 향기 머무는 공간을 만들고 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수면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건데 또 호르몬의 교란도 있다는 것이니까 침실이 수면을 위한 안식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이상적인 침실은 감각의 오시스, 시각, 촉각, 청각. 수면의 환경은 빛이나 소음, 친구 그리고 온도와 같은 수면이 영향을 미친다. 수면에 여러 표준 시대에 맞춰서 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차, 생체 시기가 목적지 시간과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2개 이상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 시차증 증상이 드러난다. 더 많은 시간들을 거늘수록 생체 시기에 더 큰 균열이 생긴다. 다행스럽게도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방법들이 있다. 가능하다면 이동하기 일주일쯤 전부터 생체 시기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한다. 목적지의 시간대에 가깝도록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조금씩 조율한다. 비행기 탑승 직전에 생체 시기가 좀 더 확실하도록 시차증은 대개 동쪽으로 이동할 때 더욱 심하다. 목적지의 시간대가 생체 시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잘 시간이 되어도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 생체 시기가 적용하기까지 더 오래 걸린다. 반면에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생체 시기보다 목적지의 시간대가 느리다.
멍 때리기는 뇌파를 늦추고 더 수월하게 잠을 들거나 잠든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휴가 중에는 잠자는 자는 이유는 뭘까?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다이어트, 몸,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햇빛이 노출된다. 아침 햇빛은 수면 기상주기를 조절하고 수면 압력을 상승시키는데 필요하다. 대개 휴가 중에는 아침 햇빛이 더 많이 노출된다. 해가 더 길게 머무는 곳에 있을 수 때문이기도 하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일찍부터 밖으로 나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근심도 걱정도 없는 편안한 상태. 휴가 때는 일상생활의 제약과 의무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다. 자기 전에 간식을 먹어야 한밤중에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야식은 속설과 같은 소화청의를 유발한다. 침대로 향하기 전까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음식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화기관의 생체시계. 생체 리듬이 단순히 수면과 기상의 통제만이 아니다. 취침 시간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밤 동안의 휴식 모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창 준비 중인 몸은 어쩔 수 없이 소화기관을 다시 움직여야 한다. 소화기관의 시계와 수면 시계를 맞추는 한 가지 방법은 몸과 소화기관이 함께 쉴 수 있는 식사 시간표를 지키는 것이다. 시간이 제한된 식사 패턴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가 있다.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우리 영혼 소화기관의 기능이 가장 활발할 때 음식을 천천히 하게 된다. 한 연구에서 취침 직전에 음식을 섭취한 사람과 저녁 일찍 식사한 참가자에 비해서 잠드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자기 전 목욕이 긴장 완화 수면에 도움이 될까? 따뜻한 목욕은 더 빨리 잠을 들 수 있도록 돕는다. 욕조 밖으로 나온 이후부터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졸음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므로 적당히 기분이 좋되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맞추는 것이 좋다. 오래 몸을 담그고 있어야 목욕 효과가 제대로 발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전에 따뜻한 목욕을 10분만 해도 소파 수면과 수면 신장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따뜻한 물은 우리 몸에 내재된 스트레스 완화 반응인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한다. 이는 잠드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코르티솔 수치 감소를 유발한다. 미지근한 몸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긴장과 관절 통증이 완화된다. 이렇게 목욕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잠을 푹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에센셜 오일이 수면에 효과가 있을까? 에센셜 오일은 사용 방법이 다양하다. 에센셜 아로마. 종합 비타민이 수면에 도움이 될까? 수면에 관련된 생물학적 프로세스 6개. 수면 친화적인 비타민은 어떤 건가?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그래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햇빛이 일주기 리듬의 주요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일 10분간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면 비타민 D 수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비타민 B6는 수면에 필요한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비타민 B6에 분비된 세로토닌이 졸음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된다. 흥미롭게도 좋은 잠에 대한 비타민의 기여도는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비타민 C와 비타민 D를 둘 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므로 수면 무호흡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에 비타민 B6의 경우에 기분과 관련이 있어 수면 장애의
주요 요인 중에서 하나인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필요한 비타민은 섭취하는데 간단한 방법은 알코올은 수면에 좋을까 나쁠까? 진정 효과가 있다. 몸속으로 들어오는 알코올은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뇌영역에 그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돕는다. 쾌락에. 그래서 알코올 덕분에 잠을 푹 잔다는데 그 사실은 반대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동안에 깊게 나타나는 3단계에 더 빨리 진입하게 된다. 하지만은 그 대가는 렘 수면이 줄어든다. 렘 수면이 낮다. 칸나비디올 제품이 수면에 도움이 될까? 최근 몇 년간 불면증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는 칸나비디올 제품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매우 적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세계적으로 칸나비디올 법적 허용 여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따라서 거주 지역이나 방문 계획이 있는 곳의 상황을 파악해두면 좋다. 사기일까 진짜일까? 지금까지 알려진 칸나비디올 제품의 효능과는 별개로 수면 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최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칸나비디올이 스트레스 같은 수면 장애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원인은 완화할 수 있지만 수면 메커니즘에 유익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칸나비디올 함유를 주장하는 제품의 실제 성분을 알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칸나비디올 제품을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증상을 덮어 가리는 것보다도 잠이 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면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흡연은 수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흡연약 경우에 흡연 제품에 들어있는 니코틴 때문에 수면 장애가 나타나기도. 니코틴은 가지가 식물인데 일부 흡연자는 니코틴 생각이 나서 한밤중에 잠이 깨기도 한다. 흡연은 또한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한다. 전자담배 역시 마찬가지다. 담배, 흡연, 담배. 자, 결국은 누가 아달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 보려는 말이 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면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두뇌는 매우 복잡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 연구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개인마다 수면 니즈가 다르듯이 과학적인 발견도 내용이 다양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을 자지 않은 지 12시간만 지나도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가 일부 국가의 면허가 금지될 정도로 어느 수준 신경과학자들이 확실하게 아는 사실은 수면 부족이 뇌의 전전두엽 피질에 특히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전전두엽 피질은 문제 해결 능력, 판단력, 조직력, 대응력, 고도의 인지 능력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 과정이 있다. 두 장력. 충분한 휴식을 취한 사람은 표정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 인지 능력이 충분히 잤을 때 인지 능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카페인은 정말 수면의 큰 적일까? 카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는 약물 중에 하나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카페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어디서나 카페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음식과 음료뿐만 아니라 세면도구, 약물, 심지어 메이크업 제품에도 카페인이 들었다. 카페인은 능률을 높이고 기억을 강화하며 졸릴 때의 잠에서 깨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이 마지막 특징이 수면을 방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카페인과 자극적인 카페인은 투쟁커피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촉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카페인이 흡수되면 갑자기 에너지가 넘친다. 또한 뇌가 화학물질인 아데노신에 반응하는 과정을 방해한다. 수면과 기상으로 이루어진 퍼즐에서 아데노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추신경계의 반응 속도를 늦추고 밤이 다가올수록 수면 욕구를 높인다. 카페인은 아데노신과 동일한 뇌 수용체에서 달라붙어 졸음을 유발하는 신호를 막는다. 아데노신 수용체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만약 카페인이 별 효과가 없다면 내가 가진 수용체가 덜 끈적이는 편이라 카페인이 달라붙기 어려울 수가 있다. 카페인 반감기라. 아침에 카페인 농도가 6시간마다 대략 50% 감소한다. 오후 4시 숨막힌 커피는 카페인의 절반은 밤 10시가 되도록 몸에 남아서 아데노신을 차단한다. 때문에 카페인은 수면 부족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된다. 카페인은 잠들지 못하는 것, 불면증 증상을 겪어본 사람이 있다면 도미노 효과처럼 일상생활이 하나씩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단순히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을 넘어 주관전령, 예민함, 기억력 강퇴. 불면증의 원인은 뭘까? 심리적이고 행동적이고 환경적이고 생물학적인 것까지 모두 불면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은 불안, 우울감, 일부 만성 스트레스, 노화로 인한 일부 호르몬 변화 등등이 있다. 아직 스트레스 등 특정 사건들이 수면을 방해하고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결혈 근무나 시차증 때문에 입장에 변화가 생겨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다. 불면증은 곤졸인 야수이다. 불면증 증상에서 시작되면 수면 증상을 바꾸고 긴장이면 완화를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